자, 짠해전쟁 주식방송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12월의 2주차입니다. 월요일, 화요일 이제 주식장이 끝났고 수요일 12월 9일 그리고 10일, 11일로 이어지는 2주차 주간인데 월요일은 일단 평소와 다름없는 흐름이었다라는 판단인데 화요일은 좀 지수들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했던 대형주 장세가 지난주 그리고 월요일까지 좀 끝난 느낌이고 이제 화수목금으로 가면서 중소형주 위주로 또는 코스닥 위주로 흐름이 좀 전환되는 분위기입니다. 주식시장의 흐름은 그 어떤 누구도 모릅니다. 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면서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흐름에 유연하게 좀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종목 선정을 하면서 그런 기우를 많이 합니다.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제가 추천해드리는 종목이 있지만은 그 종목도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바로 그냥 사시면 안 되고 주식시장의 흐름을 보고 오늘은 많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은 매수하지 마셨다가 또 반등의 분위기가 느껴진다 그러면은 그때 또 타이밍을 잡고 매수를 하고 주식시장은 언제든 굉장히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제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꼭 눌러주시고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기업은 토탈소프트라는 곳인데 여러분들 그런 게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내가 미리 알고 있는 업종이나 종목이 있으면은 대처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고 있는 분야, 전혀 모르고 있는 분야인데 갑자기 이쪽 섹터나 업종들이 급등하거나 또 분위기가 좋으면은 대처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소개시켜드릴 기업이나 오늘 소개시켜드릴 업종은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계시면 그리고 미리 알고 있는 것하고 전혀 모르고 있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은 대처하기도 쉽고 그리고 추후에 뭐 12월, 1월 지금 백신이 나와서 이제 접종이 시작했죠. 경기가 살아나면은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또 마음에 드시면은 매매를 또 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탈소프트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제가 제목을 달아드렸습니다. 항만도 스마트 항만이 대세, 정부 정책까지 등려업은 세계 1등 스마트 항만 시스템 구축 기업.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죠? 최근에 스마트 들어간 거는 다 대세죠.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시티, 모든 것들이 다 스마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들이 느린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과 제가 알게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항만도 예전에 뭐 화물차로 갖고 와서 컨테이너 박스에 싣고 크레인이 떠서 배에 싣고 뭐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스마트화, 자동화되는 시스템이고 이 토탈소프트는 스마트 항만의 시스템 구축의 전 세계 1등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인데 자, 12월 8일 화요일 종가로 5,030원입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 항만이 전 세계 대세이지만은 전 세계에서 설치된 곳이 많이 없습니다. 1%도 안 될 정도로 극히 적은 부분이고 추후로 계속 전 세계의 대세는 스마트 항만이기 때문에 가만히 매수해 두시고 보시면은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굉장히 많이 좋아질 기업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사업 내용입니다. 토탈소프트의 사업 내용인데 자, 동사는 뭐 이렇게 쭉 나오죠. 그죠?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 시스템, 선박 탑재용 컴퓨터, 항만 커뮤니티 시스템, 다목적 터미널 운영 시스템 개발. 그러니까는 스마트 항만을 하려면 여러분 시스템을 일단 구축을 해야죠.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고 여기에 이제 물건이 배송이 된다. 그러면은 이 항만 내에서 싣고 쌓아두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갈지 분류하고 그리고 추후에 수출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회사입니다. 보시면은 항만에 대해서 여러분들 약간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크게 나눠서 이제 항만은 무역항, 연안항으로 나누는데 수출입 화분의 99.8%. 그러니까는 비행기로 많이 엄청나게 많은 걸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수출은 다 항만에서 이루어지고 선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죠? 전 세계 물동량, 무역항 물동순위 10위권 중 중국이 6개, 부산항은 6위입니다. 6위. 10위권 중에 6위를 차지하는데 뭐다? 부산항도 아직 거의 반자동 시스템입니다. 부산항도 여러 가지가 나눕니다. 뭐 남항, 외항, 북항, 또 신항. 주로 이제 신항만이 많이 하죠. 이렇게 하나의 항도 여러 군데로 나누는데 뭐 어쨌든 부산항은 6위. 스마트 항만 도입 설치 운영은 5곳 정도입니다. 전 세계 수백 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뭐 네덜란드, 미국 롱비치, 중국 칭다오, 중국 상하이도 여러 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양산항. 이럴 정도로 스마트항 설치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으로 모든 나라들이 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항만은 어찌 보면 대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딱 보시면 나옵니다. 이게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뭐 우리나라 스마트항만의 개발은 어디까지 왔을까라는데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다. 그죠? 보시면은 요런 내용들을 보시면 그럽니다. 이제 선박도 무인 선박이 나올까요? 하여튼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선박이 이렇게 항만에 되면은 원격 제어 크레인이 하고 여기서 자율주행차가 옮겨서 싣고 그 다음에 분류를 하고 나중에 이제 트럭은 사람이 운전을 해야 되니까 트럭으로 다시 배송을 하고 요 과정들이 요 중간 과정들이 스마트 항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스마트 항만을 토탈 시스템이 구축하고 토탈 소프트가 구축하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뭐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은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앞으로 4개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거기 딱 보시면 됩니다. 자, 배가 오죠, 그죠? 그러면은 자동화된 크레인들이 이제 쌓아놓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쌓아둔 거를 분류를 해야죠. 여러 나라, 뭐, 미국 갈 거, 중국 갈 거, 유럽 갈 거, 이렇게 쭉쭉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분류를 한 다음에, 커뮤니티를, 그러니까 이 커뮤니티 시스템이 뭐냐면은 선박회사와 그 다음에 받을 곳과 그 다음에 언제 싣고 나갈지 이런 것들을 다 계획을 짜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박을 대면은 여기에 컨테이너를 싣고 외국으로 나가는 거죠. 또는 반대로 수입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는 토탈 소프트에서 제공한 4가지 사진인데 이 4가지 사진만 보면은 스마트 항만이라는 곳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라는 게 나옵니다. 뭐 그냥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주식시장에서 절대 싸우면 안 되는 거. 첫째, 정부 정책. 정부 정책으로 밀고 있는 사업은 그냥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서 이 스마트 항만을 밀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자, 해수부 2030 항만 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 37조 원 투입해서 뭐 일자리 이렇게 창출하고 스마트 항만을 구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쭉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광양에 지금 스마트 항만 시범 단지가 있습니다. 스마트 항만 시범 단지가 있고 이거를 5,700억 정도 되는 예산을 가지고 스마트 항만을 구축하고 운영을 해보고 그거를 우리나라 최대항인 부산항에 2030년까지 도입하라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여기 나오죠. 2030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형 스마트 항만을 운영한다는 계획. 2026년까지 광양항에 5,900억이네요. 투입해서 항만 자동화 테스트 패드를 구축. 그러니까는 정부 정책으로 밀고 있는 겁니다. 정부 정책으로 광양항에 시범단지 운영해서 그리고 2030년까지 부산항에 구축을 하겠다. 정부 정책으로 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부 정책에 어떻게 보면은 수혜 기업이기 때문에 토탈 소프트 앞으로 향후 전망은 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 회사는 특이한 구조를 가진 게 매출 실적을 보면은 뭐 전체적으로 뭐 여러 분야들이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내수보다는 수출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겠죠, 그죠? 국내에 있는 항만은 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외국에는 수백 개의 항만이 있기 때문에 수출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올해인데 3분기까지인데 그래도 좋아진 거는 올해는 이제 정부 이런 정책들이 발표되니까 내수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수출은 원래 굉장히 많이 했던 회사고, 금감원이 이제 전자공시 들어가 보면은 뭐 단일 공급 계약 체결 보면은 수출 물량이 엄청 많습니다. 항상 뭐 헝가리, 뭐 영국, 노르웨이 이런 데다가 스마트 항만 구축 시스템을 수출하는데 수출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항상. 자, 보시면은 현재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수백 개의 항만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1%도 안 되는 곳만 스마트 항만입니다. 그러니까는 성장의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모든 나라들이 스마트 항만으로 밀고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점점 더 좋아지는 것들이 느껴집니다. 자, 17년도 매출액 영업이익 미미하죠. 그래도 흑자 나는 회사입니다. 18년도 조금 좋아졌죠. 116억에 20억, 118억에 20억.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확 터져나가는 건 아닙니다. 올해도 작년보다 조금 더 성장하는 수준. 그런데 우리나라만 해도 광양항 시범단지, 부산항 구축되면은 뭐 인천항, 그리고 전 세계에서 아직 1%도 안 된 스마트 항만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 물량도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 자체로 보시면은 그 자체로 이미 영업이익은 흑자, 그리고 성장하고 있는 추세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은 최근 흐름은 뭐 특별하진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스마트 항만이 대세가 아니었기 때문에 특별한 성장 모멘텀은 없었지만은 이제부터는 성장 모멘텀이 생겼다. 요때는 언제냐면은 정부에서 이제 그거를 발표할 때입니다. 37조를 들여서 우리나라 전체 항만을 스마트 항만으로 교체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자 요때 조금 올랐습니다. 조금 올랐고 현재도 그냥 답보 상태. 그래서 5,000원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5,000원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 좋아질 수 있다. 이제 예전 고점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스마트 항만이 대세가 아니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최근에 전 세계의 추세는 백신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전 세계 무역이 다시 활발해지고 경기가 좋아지면은 스마트 항만은 빠질 수 없는 대세입니다. 빠질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에 전 세계 수출입 물량의 99.8%가 선박으로 진행이 되는데 어떻게 스마트 항만이 빠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항만은 대세다. 대세이기 때문에 그 대세를 거스를 수 없다. 그러니까는 항만도 스마트가 되고 있고, 이 스마트 항만에 관련된 기업들 중에는 토탈 소프트가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시스템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전 세계 1등 기업이다. 이걸 알아두시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 굉장히 큰 소득이 되는 겁니다. 뭐 금주, 뭐 또 다음 주 급등할 수도 있고 내년 되면 확실하게 좋아질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지하시고 알아두시고 대응하시는 것과 그렇지 못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스마트 항만 시스템 구축 회사 토탈 소프트 살펴봤고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조금 길게 보시면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또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자, 참고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